자, 디자이너 박지원 선생님은요,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파슨스 스쿨에서요, 패션 디자인 학과를 수료하신 후에 뉴욕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의 판매와 론칭을 하셨고요. 이러한 경력을 쌓으신 후에 96년 자신의 브랜드 박지원을 론칭하셨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첫 번째 컬렉션을 시작을 해서요, 한국을 대표하는 탑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으셨는데요. 제가 기억을 하기에도 그 당시에 젊은 패션 리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로 정말 손꼽히는 브랜드였습니다. 2001년부터는 뉴욕으로까지 브랜드를 확장하셔서 바니스 백화점에서 판매를 시작하셨고요. 2002년 미국 그 보그지에 박지원 선생님이 이 신진 디자이너로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선생님의 브랜드를 선호했던 스타들 중에는 줄리안 무어, 제니퍼 로페즈, 그리고 유명 탑 모델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몇 차례 뉴욕 컬렉션을 가지셨고요. 뉴욕, LA, 런던, 홍콩, 이태리, 두바이 등의 이 최고의 백화점에서 선생님의 의상이 판매가 됐었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확이라는 레스토랑을 오픈을 하시면서 또 다른 한 차원 다른 식문화를 이 대한민국에 전하게 되시는데요. 디자이너 박지원 선생님이 오픈한 이 파크라는 뭔가 아주 색다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레스토랑 파크는 단순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이 파크는 문화 공간이고 당시에 그 패션 관계자들 그리고 셀럽들이 주로 모여서 파티를 했었던 곳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곳은 그야말로 지금 어떤 곳과 견주어도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정말 청담동에서 핫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후리원이 2002년 결혼과 함께 서울을 떠나시고 2016년 사진작가 박지원이라는 또 다른 예술인으로 로투 유라는 사진 전시회를 가지셨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유럽으로 나가셨다가 2022년 애플 타르트를 구워갈까 해라는 그런 책을 쓰신 작가로 다시 한국에 컴백하셨습니다. 자, 글로벌 패션 디자이너에서 청담동 레스토랑 오너, 그러한 직함을 버리고 후련히 떠나셨다가 사진가로서 그녀의 그 예술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책으로서 인생이라는 예술을 쓰게 된 작가로 다시 돌아온 이 박지원 씨를 오늘 저희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에서 아주 어렵게 모셨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는 아주 멋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선생님의 이 보헤미안과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된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그 귀한 가치들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한테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선생님을 이렇게 우연히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나 반가웠는데 또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나 반가웠고, 지금 언제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신 건가요? 한국에는 요번 올해 3월에 들어와서요. 네.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냈고, 네. 책 발간 이후는 계속 지금 홍보차 하는 행사들이 책 발간하고 북토크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책의 컨셉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전을 하자, 그렇게 하다 사진전보다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니 라이프 스타일 익스비션을 하자. 그래서 박지원이 한국에 집이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그래서 제 사는 모습같이 꾸민 이제 그런 전시 기획을 해서 한 지금 그 기획 때문에 한 2달이라는 시간을 또 보냈어요. 전시를 이제 마치고 지금은 현재 현대백화점 본점 압구정에서 그 기획을 가지고 상품군을 만들어서 팝업을 지금 하고 있고, 어저께 와서 스케치하셨고, 네. 예, 그렇게 보낸 시간이 4개월이 훌쩍 넘었네요. 그럼 꽤 오래 계신 거네요. 그러면 예, 이번에 좀 이번에는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네. 조금 이렇게 한국에 오래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애들이 너무 어려서, 제가 사라진 이유, 네. 애들이 어려서 유럽 땅에 좀 있어야 마음이 편했는데, 네. 이제는 뭐 조금 이렇게 네. 많이 이제 선생님의 시간을 이제 다시 갖는 일을 조금씩 좀 해도 될 것 같은. 그 선생님 책을 애플 타르트를 구워갈까 해. 이 책을 내셨는데 어떻게 이번에 책을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네. 막 계획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막 매진하는 타입은 아니고 디자이너도 뭐 어머니가 디자이너이셔서 김행자 씨. 그래서 이제 가업을 제가 딸이니까 또 해야 돼서 서양학과에서 서양화를 공부하다가 그냥 뉴욕의 팔슨스를 가서 학과를 정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꿨어요. 엄마가 하는 걸 어쨌든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려서 혼자 하는 일이 두려웠어요. 페인터라는 거는 예술가라는 건 자기 혼자의 세계를 이제 탐구해 가야 되잖아요. 외롭고 고독한 싸움을 길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싫더라고요. 그땐 두렵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터에서 일하면서 또 내 나름의 달란트를 키울 수 있는 디자이너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디자이너를 하다가 또 뭐 음식에 관심이 많아요. 먹고 사는 음식 그러니까 의식주가 다 저한테는 관심의 대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그래서 음식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레스토랑을 냈고 또 그러다가 또 거기서 또 우리 아기들 아빠를 만나서 네. 결혼을 해서 제가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두 번째 결혼에 하게 될 때는 나는 정말 아이들한테 행복한 가정을 주는 거를 꼭 나의 미션이다. 네. 이거는 꼭 이번에는 지키겠다 해서 모든 거를 제가 버리고 유럽으로 떠난 거죠. 엄마가 되겠다, 아내가 네. 되겠다, 네. 사랑이 가득한 집을 네. 아이들에게 주겠다. 근데 또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뭐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던 굴러가는 그 길이 있어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 같은 것들이 느껴진 나이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이 운명이잖아요. 네. 하여간 아이들 아빠하고 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프로에서 설명하기엔 복잡한 이유로 제가 아이들과 같이 못 살게 돼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픈 그 마음 그 깊이에 제 인생엔 항상 그 밑에는 그 아이들을 같이 못 키우고 못 살았다는 거에 대한 끝까지 그거에 대한 아픔이 제 인생의 어떤 추예요. 무거운 추. 그걸 달고 사는데 아이들이 나를 나중에 커서 네. 엄마가 누구였나, 이 여자는 누군가, 박지연 여자, 뭐 옛날에 뭐 디자이너도 였다 그러고 뭐 식당도 아빠가 그런데 크게 했었다 그러고 그런 거 말고 Who is my mother? 누구야 그녀는?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옆에서 보면 알지만 가끔 보는 엄마, 뭐 한 달에 한 번 보는 엄마, 방학 때는 보는 엄마 이런 엄마로는 제가 아이들이 분명히 날 다 이해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기를 쓰듯이 네. SNS에다가 아주 솔직한 글들을 올려왔어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들과 저를 아. 함께 위해서죠. 네. 저도 네. 기억하고 싶은 순간들. 네. 매일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옆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나. 그래서 이제 그걸 썼는데 그 글을 보고 그 당시에 이제 모 잡지의 편집장께서 보시고 단행본 출판사에 얘기를 해서 이분의 글이 너무 좋으니 책을 좀 만들어 봐라. 그렇게 돼서 이제 계기가 돼서 이 책이 나오는데 그 계약으로부터 5년이 걸렸어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제가 사실은 책은 20년, 25년, 7년 전에도 계약이 하나 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글을 좀 쓰긴 썼나 봐요. 뭐 조선일보에도 기고도 하고 그 글을 마치 글을 쓰는 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글도 쓰고 사진도 하고 뭐 음식도 하고 어떻게 글을 써요. 근데 한 가지 똑같은 게 저는 뭐냐면요.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옷은 뭐 패브릭이 패브릭을 있고. 가지고 옷을 만들고 또 음식은 음식 재료를 갖고 식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들고 뭐 글은 저한테 그 삶의 주제들 스쳐가는 시간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재료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풀어내는 그 과정, 창조해가는 과정,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이 되는 과정이 저한테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재료만 다르고 네. 이제 직업이 다르고 이런 걸 네. 뿐이지. 그래서 해내는 과정이 같기 때문에 저한테는 프로세스가 같으니까 결과도 어,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도 뭐 또 그렇게 책을 쓰자 했는데 못했던 이유는 마음속에 안에 항상 그렇게 오랜 세월을 자란 나무를 500년, 100년 뭐 그래도 책을 만들려면 펄프가 되려면 몇십 년 자라야 되잖아요. 네. 그걸 그걸 수십 그루를 잘라서 내 책을 쓰이는데 그 종이가 페이퍼가 과연 나의 글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에 어. 대한 자문을 해서 약간 런어웨이 브라이드처럼 네. 그 영화 있잖아요. 네, 네. 이거를 계약만 해놓으면 책을 아, 글에 글이 안 영감이 글을 그러니까 이게 글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수정, 교정 뭐 그리고 이제 뭐 에디팅 뭐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어느 네. 정도는. 근데 네. 그런 거를 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못 하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1차 해놓고 그때도 무슨 사건이 있어서 뭐 진행자가 바뀌고 그 에디터가 바뀌고 이러면서 흐지부지 돼서 이제 그렇게 넘어왔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회사에 뭐 단행본 부서가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좀 밀렸어요. 밀다가 저도 계속 그럴 때마다 잘 됐다. 시간을 더 벌었다. 뭐 그래서 미루다가 이번에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나올 때 제가 처음으로 그래 이 정도의 스토리를 네가 살았다면 그러니까 네 삶이 책 한 권은 나와도 되겠다 이제. 그러니까 저를 초대하셔서 오늘 그 많은 저에 대한 그 이력 설명 플러스 그 다음에 개인 박지원으로 산 이야기들이 책 한 권은 낼 만큼은 됐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책이 나왔어요 이번에. 네. 그럼 선생님 이 책은 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저는 어쨌든 뭐 소설 이런 거는 아니고 논픽션이에요. 에세이고 제가 살아온 얘기예요. 삶 속에 있는 일인데 이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원제는 테이블이에요. 제목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사하는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인생의 가장 대부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거라든지 뭐 식사를 위해서 뭐 누굴 초대한다든지 누구네 집에 초대된다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음식들을 하는 그 마음이라든지 그 음식에 둘러싸여진 주변 인물이라든지. 근데 제가 이제 이혼을 하고 이혼한 저를 위로해 주겠다고 학교 유치원의 그 글로벌 그 학교가 독일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유치원이었는데 영어 유치원이었어요. 하나 있는 거기에 있는 이제 글로벌한 그 엄마들,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 뭐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스페인에서 온 친구, 근데 먹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한 6팀이 모였었어요. 6커플이. 네. 근데 그 커플들이 이제 내가 이혼하게 됐으니까 이혼 축하 이건 무슨 이상하다. 이혼을 하가 뭐 네, 위로를 네, 하려고 네, 네, 했겠죠. 네. 그래서 저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뭐 다들 뭐 굉장식 도락이라 뭐 피자도 도부터 막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왁자지껄 하는데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왁자지껄 하는데 저는 조금 타인이 행복할수록 자기가 우울할 땐 더 우울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그래서 이제 혼자 정원 밖으로 나갔어요. 네. 그 발코니를 통한 문으로 나가서 잠깐 바람 쐰다고 나갔는데 네. 그 집에 그 파란색 테이블이 네. 이렇게 있어야 정상인데 이게 엎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뉘어져 있더라고요. 네. 넘어져서.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이건 내 인생 같네. 꼭 내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롤로그에 있는데 그 넘어진 테이블이 내 모습 같고 저 테이블을 일으켜서 나는 다시 그 위에 밥을 차리고 음식을 차려서 나의 삶을 다시 재건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순간순간들을 한번 엮어서 책으로 내서 제목을 테이블이라고 하고 한번 에세이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먹거리와 삶의
인생살이에 대한 얽힌 얘기들. 그러니까 그냥 인생살이이지만 결국은 조금 더 먹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원래는 책이 두 개가 계약되는데 하나는 제가 살아온 아까 네. 궁금하신 거. 네. 2003년 이후 휙 사라진 네. 청담동에서 갑자기 네.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됐나 이 여자가 왜 없어졌고 네.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에 관한 걸 이제 그 개인적인 그 이야기를 쓰는 수필이 하나 있을 거고 이거는 그거보다 좀 가벼운 연습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쓰기 위한. 네. 그래서 음식 얘기를 하면서 네. 잠깐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걸 살짝 던지는 음. 그런 내용이에요. 아,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삶에 대한 의미가 있는 그럼요. 예. 내용의 책이네요. 저는 사실 음식에 관련된, 그냥 단순하게 음식에 관련된 그런 책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말 책을 읽으면 분들 재밌고 네. 많이 운대요.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띠이 중요한 띠이 두 개예요. 네. 하나는 음식은 사랑이다. 네. 그러니까 당신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할 때 생각나는 얼굴, 그 사람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음식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저는 뭘 할 때면 아이들 얼굴이 생각나죠. 또 멀리 떨어져 계신 어머니도 생각나고.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그게 그렇죠. 뭐겠어요, 그죠? 네. 뭘 맛있게 먹으려면 딱 떠오르는, 이거 걔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누구랑 이 순간에 이 맛있는 걸 좀 먹이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건 분명히 음식은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글로벌 톡에 맞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네. 주제 여기 네.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음식만한 앰베서더는 없다. 대사는 없다. 네. 저는 그 책에서 나온 얘기가 있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네. 저는 두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친구를 만들지. 우리 사람들이니까 소셜라이징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가족도 없이 멀리 뚝 떨어져서 어떻게 가족 같은 관계의 사람들 만나 그리워서 어떻게 그 외로움을 어떻게 견디나 이런 게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네. 글로벌라이즈 되기 예, 예. 위해서 그 어디 떠나거나 이민 가거나 유학 가거나 공부하거나 직장으로 뭐 정근될 때. 근데 저는 안 무서워요.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딱 얘기를 하는 게 부엌문만 열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음식을 초대해서 음식을 맛있게 근사하게 만나게 정성을 들여서 해주고 또 외국인이니까 한국 음식으로 이제 처음엔 꼬셔야죠. 네. 그죠? 뭐 전두부치고 뭐. 그래서 제가 친구를 만드는데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정성스러운 음식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마음이 가장 순수해지고 가장 이렇게 오픈되고 네. 그냥 마음의 빗장문이 확 열려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네. 그냥 식당에서 이렇게 만나서 밥 한 끼를 먹는 거랑 달라요. 다르죠. 직접 만든. 직접 초대를 해서 직접 만들어준 음식이 너무 정성스럽고 맛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행복해지고 아주 단순하게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게 되고. 오픈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음식만한 대사가 없다 하는 게 이제 이 책의 이제 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글로벌한 사람들이 되는데 아주 좋은 테크닉이에요. 그러네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도마, 칼 뭐 몇 개 있으면 어딜 가 친구를 만들 수 있다. 그 한국을 호연히 정말 그렇게 떠나셨어요. 네. 떠나게 된 이유가 뭔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주 간단해요. 그 당시에 만나서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던 애기 아빠. 아, 애기 두 번째 아들 루카가 탄생을 했는데 네. 애기 아빠가 그 당시에 한국 모 그룹의 축구단의 수석 코치였어요. 아, 그래서 일을 하다가 계약이 만료가 돼서 유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혼자 돌아가든지 저희와 같이 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를 아빠가 없이 기른다는 거가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했고 사실은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막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는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본인의 개인적인 삶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뭐 남들이 그 당시에 그 잘 나가는 박지원 뭐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이너,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디자이너 뭐 이런 막 이런 수식어들이 있죠. 근데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그 브라이언 파크에서 패션쇼를 끝내고 뉴욕에서 모델들 다 돌려보내고 내가 좀 그냥 먼저들 다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러고 저 혼자 층계 그 브라이언 파크의 그 뒤에 그 층계가 있어요. 그 공원에. 네. 거기에 앉아서 오두카니 있었어요.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자문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좋니? 행복하니? 너 뭐 뉴욕에서 성공적인 패션쇼도 했고 뭐 엘르 뭐 보고 이런 데서 와서 뭐 기사도 다룬다고 그러고 그래서 행복해? 근데 답이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왜 이 모든 거가 다 앞으로 우리 쇼룸에서도 한 2년만 더 하면 너는 아나수이보다도 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네. 뭐 동양 디자이너 하면 아나수이 네. 뭐 이러니까 네. 더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이러는데 근데 아니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때는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네. 왜 나는 이런 걸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난 안 행복할까? 근데 그 당시가 제가 이혼을 하고 그 정상적인 가정을 갖지 않고 정착을 안 하고 살고 있으니까 어떤 그 가정의 행복이라는 그거를 못 느끼면서 사는 게 상당히 그 불안감? 개인적으로 네. 불행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아버지가 병으로 13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홀어머니로 우리를 기르다가 재혼하셨는데 재혼한도 행복하지 못하게 이제 이혼해서 헤어지시고 어머니가 쭉 혼자 우리를 이제 기르시고 사셨는데 막연히 저한테는 그 따스한 가정, 엄마, 아빠, 아이들 이렇게 평범하지만 네.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그 행복감이 가장 그 이룰 수 없는 네. 저한테는 아. 그러니까 뭔가 가장 부러운 네. 사람마다 부러운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게 그렇게 부러웠나 봐요. 어렸을 때부터. 아.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나의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그 행복하지 못한 찢어진 가정을 조사는 안 된다는 어떤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 잠재의식 속에.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첫 번째도 이혼해서 어쨌든 간에 아이를 10살까지 기르다가 미국으로 보냈어요. 아빠가 공부를 시킨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네. 이제 아들이 오니까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는 절대 아니다. 이번에는 내가 훌륭하게 아이들한테 정말 따스한 가정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일단 아기 아빠한테 유럽에 가서 어떻게 살지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 네. 네, 유럽에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기 아빠는 이탈리안이에요. 네. 패스포트는 이탈리안인데 아버지는 이탈리안이고 어머니는 홀란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본인은 태어나고 자라기를 독일에서 자라고 태어났어요. 아. 제가 그 사람을 표현할 때 looks like Italian. 네. 생긴 건 이탈리안 같고 네. heart is Hollandese. 아, 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음의 정서는 엄마의 고향을 따라가려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홀란드적인 정서를 되게 그 좋아해요. 네. But his brain, 이 헤드는 German. 그렇게 얘기해요. 네. So looks like Italian, his head is German, 네. his heart is Netherlands. 네. 그래서 홀란디스. 그래서 독일에 갔는데 제가 상상한 그 이탈리안하고 살면 맛있는 음식이나 네. 먹고 막 굉장히 로맨틱하게 네. 무슨 뭐 피렌체 네. 그 낭만적이고, 토스카나에 무슨 예. 구름이 있는 데서 선플라워나 바라보면서 이거 전혀 상관없는 삶인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나와요. 눈물 젖은 빵이라는 게. 그 부모님들은 이태리로 이제 낙향을 하셨고 리타이어를 하셔서 큰 할아버지, 큰 아버님, 큰 어머님이 아직도 나이가 70이 넘어서 레스토랑 그때도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의 집에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착해서 독일에서 이제 집에서 저희를 환영하신 거예요. 우리 시댁 식구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시댁 식구인 거죠. 큰할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냉방 그 차가운 그 독일 사람들은 자기네가 쓰지 않는 곳은 다 불을 전략한다고. 히터를 꺼요. 그렇죠. 예, 저도 그 들었어요. 쓰는 데만. 그러니까 이거를 금방 우리 때문에 켰는데도 따뜻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 유럽의 겨울은 습기가 있어서 엄청 뼛속으로 스며드는 주위에 온도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도 네. 굉장히 으스스스워요. 춥죠. 축축하니까. 네, 막 춥고 뭐 애기 금방 아직 젖 먹고 기저귀 가는 1살도 안 된 애기랑 왔는데 집은 춥고 그런데 아침에 이제 눈을 부비고 이렇게 부엌 있는 데서 소리가 나서 갔더니 두 노인네가 아침을 먹으라고 나한테 하는데 그 까만 독일 흑빵을 냉장고에서 이렇게 얌전히 썰어놓은 걸 이렇게 무슨 폴트락 같은 데 넣어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치즈도 이렇게 썰어서 넣는 걸 이게 딱 열어서 보여주면서 네. 막 빵하고 치즈하고 뭐 버터하고 커피하고 먹으려는데 이 발이 땅에 이 차가운 발에 이제 발도 얼어서 막 이게 여기서부터 추위가 착 올라오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눈물이 그냥 더 차가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차갑고 어. 막 따끈따끈한 계란 후라이가 생각이 나고 막 따끈따끈한 밥에 계란 후라이 하나에 미역국 먹었으면 너무 원이었겠다. 아기도 어렸으면 아직 몸이 그런데 이제 네. 그때 딱 생각이 제가 앞으로의 그러니까 나의 삶은 유럽의 삶은 이런 거겠구나. 그래서 제가 눈물 젖은 빵이라고 그 제목을 썼어요. 눈물 젖은 빵 맞네요. 그 타이틀을.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지만 아이를 여기서 길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아이 아빠와 살아서 아이를 여기서 잘 길러야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레스토랑은 우리 동생한테 넘기고 네, 그때 마침 아까 말했듯이 뉴욕 콜레지에 무슨 개인적인 이유로 제가 잠깐 스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스튜디오는 아틀리에는 이제 스탑을 한 상태라 네. 그래서 아주 호련히 떠났죠. 그리고 그러셨구나. 그리고 나서 1년 있다 이제 셋째 네.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잘로가. 아,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완전히 자리를 굳히게 된 거죠. 네, 예. 그 평탄한 가정 생활을 하겠다고 갔는데 네, 어쨌든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네. 평탄하기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 차이가 너무 둘이 심했고, 네. 일단 제가 이탈리안만 해도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생각하는 게 젊은 네. 독일인이라 그러니까 독일인과 저 같은 아티스트는 극과 극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게다가 또 그 축구인 스포츠를 하는 남자와 예술을 하는 디자인.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데 또 사람이 눈이 뭐가 씌우면 되게 다 다른 것도 신기하고 좋아 보이고 서로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났다가 이제 자꾸 살면서 다투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아,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결혼 생활이 평탄치 않고 힘들었어요. 내가 화이트라고 하면 그 친구는 블랙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런 가정의 사회가 어쨌든 이혼을 하게 됐고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2번의 이혼, 3번의 결혼. 아직 엘리자베스 테일러만큼 못했어요. 한국 여자치고는 뭐 화려한 경력인데 네, 제가 그 책을 아까 왜 쓰셨냐면 제 아이와 제 삶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기록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SNS에다 글을 쓰면 메신저로 연락들이 뭐라고 오냐면 저도 남편이랑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픔 너무 힘들고 지금 뭐 이러는데 박지연 씨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도 저렇게 씩씩하게 네, 그거를 어떤 그러니까 타인의 시각 같은 걸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의 생각을 바탕으로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은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원하냐보다는 남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아직까지도 많이. 우리나라 여성도 마찬가지, 남성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통념에 자기의 인생을 그냥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페미니즘 예, 이런 걸 여성, 싸우는 예. 이렇게까지 하고 네, 싶은 마음은 네. 없지만 네, 제가 토해내는 어떤 글이나 언어로 여성들이 그러니까 이혼은 잘못된 게 아니야. 내지는 실패라는 단어.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인생의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 내지는 그러니까 완성이 안 됐거나 중간 도중 하차거나 뭐 잘못돼서 뭐 딴 길로 가거나 샛길로 가거나 뒤로 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실패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지워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삶은 무조건 좋은 일도 무조건 나쁜 일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냥 평탄한 결혼 생활을 지금까지 했고 애들을 길렀으면 저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울리는 책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제가 그런 어떤 그 통렬한 아픔과 고통을 겪은 그 이혼 뒤의 삶 속에서 남들이 겪지 못한 그 감정들을 극복해내면서 그러면서 진짜 지금은 안 울고 얘기할 수 있지만 피눈물 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가져온 경험들이 저런 글을 만들 수 있었고 그런 글들이 지금도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나라의 50%가 이혼하고 있어요. 두 쌍 중 한 명이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몇 명의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어떤 이혼을 하고 그 이혼의 과정을 거쳐서 새 삶을 살아야 되고 네, 또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글로벌한 네, 그러니까 커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라 그 해외에서 이뤄진 일이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네, 철저하게 독일인은 독일 국민 자국민을 위해서 법이 움직여요. 세금을 내는 사람. 네, 그러니까 저는 자기네들한테 사실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결혼해서 왔는데 네. 일 안 하고 애들 기르고 있는데 이혼해. 그럼 뭐예요? 너는 그냥 우리나라 나가도 돼. 아니면 여기서 일을 찾던지. 제가 그 프랑스에서 봐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프랑스 남자와 에이시안 여자나 뭐 이런 케이스는 많이 봤는데 요즘엔 에이시안 남자와 프랑스 여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시대 우리 아이들은 뭐 더 국제적인 그 결혼이나 가족들 형성이 되겠죠. 네, 그냥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네, 하기 전에 많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그 사는 방식이나 이런 것을 이해하고 단단한 각오. 그리고 사실 세상에 다녀봐도 아시겠지만 한국처럼 편리한 나라가 없어요. 네, 네, 베스트죠. 가면 진짜 그야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말하는 그 독 고생이에요. 개 고생, 독이 네, 네, 고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눈물 젖은 빵 네,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제 어떤 그런 다른 문화와 일어나서 또 우리가 여기서 겪을 수 없는 또 그런 또 다른 필라소피, 다른 철학의 저 같은 경우는 박지원은 근데 왜 그렇게 고생하고 뭘 원한 거야? 네, 저는 absolute freedom, 완벽한 자유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각 개인한테는 그 자유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나를 비교하지 않는 나를 만들어가는 거. 그거를 제가 유럽에서 살면서 네, 완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뭐 어딜 가도 무섭지 않아요 그랬듯이 어떻게 살아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사는 것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은 뭐 부러우면 진다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모든 문화가 대부분 보면은 그 상대적 가치,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살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33평에 사니까 나는 50평에 살아야 된다. 이런 척도로, 그러니까 저 집 애가 5등 했으니까 우리 애는 3등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이더라고요. 뭐 경쟁하고. 비교를 해서 네. 나는 이렇게 네. 제일주의, 최고주의,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저의 철학이에요. 제가 그 유럽에서 하이델베르그에서 자전거 수리공 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너무 이제 좀 이렇게 겉에서 봐도 뭔가가 분위기가 묘해요. 뭔가가 좀 매력 있어요. 그래서 마침 펑크가 나서 거기로 이제 그 자전거를 가지고 갔어요.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머리를 이렇게 포니테일한 양반이 나오더니 내가 이거 펑크 나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너 좀 들어가서 기다리라고. 들어갔더니 바흐를 틀고 있는 거예요. 바흐 음악을 유유하게 틀고 두 남자가 마치 무슨 그러니까 날개가 꺾인 천사 두 명이 내려와서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쓴 글이 있어요. 이 공간에는 그 부를 축적하다가 감옥에 간 기업인, 부정을 하다가 또 뭐 감옥에 간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따위는 부럽지 않은 곳이다. 저는 그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아무 욕망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날 하면서 행복한 이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대학 교수, 무슨 국회의원, 뭐 재벌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 보여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나는 우리 아들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단지 바로 이 사람들처럼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고 인생의 풍요로움을 정신적으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전거 수리공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 철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헬렌 니어링이라고 네. 미국의 그 유명한 여성 그 사상가가 있어요. 네. 그 스코트 니어링이라는 철학가, 경제학자의 와이프인데 두 사람이 아름다운 삶, 사랑, 마무리라는 책을 썼어요. 네. 그 책이 제 인생의 그 철학의 토대가 된 건데 네. 두 사람은 이제 그 시골에 가서 그 처음으로 이런 그 자연주의 라이프를 산 거예요. 네. 그 자기들이 농사진 걸로 먹고 거기서 나는 돌로 집을 짓고 스스로 집을 짓고 그랬는데 그들이 그 100세까지 네. 살다가 죽으면서 남편은 스스로 식사를 거부하고 2주 만에 숨을 거뒀어요. 본인이 선택한 죽음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이상은 자기의 먹거리를 만들 수 없으므로 이제는 살아서도 안 되고 살 이유가 없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2주 동안 자기는 이제 단식을 시작하겠다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살아온 평생의 삶과 그린 게 아름다운 삶, 사랑, 마무리라는 책인데 그게 제가 30대 초반에 그 책을 읽고 예. 이 사람들만큼은 못 되지만 뭔가 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때. 근데 거기에 나오는 아주 명료한 누구나 꼭 생각해야 되는 단 한 줄의 제가 잊을 수 없는 글이 있어요.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거 무슨 말이야?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네.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명언이네요. 그렇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우리는 사는 데에 맞춰서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엄청난 네. 각오와 엄청난 행동력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아마 하기 위해서 유럽을 가게 된 게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아직 반도 못 하고 있지만 네. 3분의 1 정도는 4분의 1 정도는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그 말을 기억하고 실천을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망정 후회는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이 명언이고 제가 이제 약간 어떤 건지 알 것 같습니다. 왜 선생님의 제가 호련히 삶이 네, 사라졌는지. 사라지고 어떤 삶을 추구하시고 네. 제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잡지에서 선생님을 소개하는 거 이상으로 어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시고 그 안에는 그런 철학이 그냥 누가 가르치지 않고 본인이 결심한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인간 개개인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 네. 지금 한국에서 언제까지 계실 저는 이제 8월 10일이면 예정이신가요? 또 우리 아이들과 여름 즐거운 행복한 저는 이제 아이들과의 방학 1년에 2번 있는 그 방학을 위해 사는 여자 같아요. 그 아이들과 꿈 같은 꿀같이 다른 시간을 보내러 가고요. 네, 이제 뭐 앞으로 계획은 또 다음 책 이제 또 조금씩 준비해서 한 1년이나 2년 사이 안에 또 출간할 계획이고 네, 또 지금 하고 있는 뭐 사진이나 조금 해보려고 하는 그림 그리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서 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단순하게 아름답게 네, 살아가는 방법을 더 단단하게 해가는 그런 일들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뭐 제가 유럽에 있으니까 한국 문화를 유럽에 소개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네,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또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선생님 인생 자체가 예술인 것을 오늘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저 되게 크게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인생을 어떤 식의 어떤 방식으로 그 예술 어떤 예술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그거를 표현하실지 굉장히 저 기대가 됩니다. 우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 같고 이 아유 프로를 저는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좀 삶을 조금 삶을 좀 아름답게 부드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네, 행복이란 것은 꼭 그 가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제가 그 페이스북에 가끔 짧은 글을 이렇게 짧은 단어 몇 개를 그 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 쓴 것 중에 행복은 상황에 있는 게 아니고 태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은 내가 더 큰 집을 살면 이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내 집을 마련하면 내 차가 뭐 기아 뭐 꼬마 차였는데 좋은 외제차를 타면 난 행복해질 거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사면 그 다음에 더 큰 걸 원해요. 원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런 거에 휘둘려 살던 시절에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집도 좋은 집에 뭐 좋은 직업에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뭐 남편도 뭐 다 있는데도 안 행복해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또. 뭐 네, 이게 없어서 난 안 행복해요. 네, 그럼 여러분 그러면 행복은 그럼 뭐에 있어요? 상황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정말 행복할 수 있다는 거. 네. 예. 오늘 아주 너무나 많은 명언들 제가 너무 가르치러 들었나 이거? 아니요 너무나 좋은 명언들이 이 주옥 같은 명언들 때문에 제가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벌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훌륭한 일을 하시는 세계 곳곳의 한국인들을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글로벌 다이렉트 뉴스의 네 번째 게스트 박지원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배우셨을 텐데요. 그리고 느끼셨을 텐데요. 특히 저는 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행복은 태도에 달려 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 행복은 정말 태도에 달려 있다. 꼭 저는 이 책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또는 내일 밤 꼭 조용한 시간에 읽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